반응이 나쁘지 않다는 거. 이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웃어?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 맡게 된 김성묵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영학과 재학 중인 23살 이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함승우라고 하고요. 만 28세여서 30살인데 만 28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이제 싱가포르에 가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해외 생활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28살이에요, 당연히. 안녕하세요. 저는 이 논리대로라면 24살 박준우라고 하고요. 저는 약간 연예인 팬미팅하는 기분으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민입니다. 전기과 1사학번이고 지금은 토스뱅크라고 하는 인터넷은행에서 서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율정보학부 19학번 김유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김영춘이라고 합니다. 경영학과 20학번이고 저도 미국 유학 관련해서 많이 배우려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경영학과 20학번 23살 최범석이라고 하고요. 저도 이번 다음 학기부터 싱가포르로 유학을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는데 질문 드릴 거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자력공학과 1호학번 정지현입니다. 지금은 파도라는 스타트업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김성묵이라고 하고요. 저는 17학번 도고동문학과 그리고 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하고 있고요. 좋은 자리를 제안을 해주셔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제 순서죠. 이게 진짜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입학을 따지면 30년이에요. 30년. 캘리포니아에서 온 변호사 회계사면서 미국과 관련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이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뭐 세무, 회계 이런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블라블라 있어요. 그거는 그거고 두 아이의 아빠이고 가장이고 미국에 살고 있고 1세대로서 항상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젊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보다 다소 좀 더 산 생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후배가 뭔가 진로나 이런 거를 관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콜드메이드나 이런 거 전혀 받으시는 거 있긴 있죠. 근데 간단히 답할 수 있는 것도 답하기도 하고 통화나 뭐 이런 걸로 한 적도 있고 뭐 만나서 얘기한 적도 있고 하고 최근에 이런 자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1대1로 얘기할 기회는 좀 별로 없었어요. 뭐 살기 바빠서일 수도 있겠으나 근데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저도 저한테도 리프레시가 되니까 꼭 어떤 조언이라기보다 뭐 이따가 더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으나 진짜 멋진 말일 것 같은데 26, 27, 24, 23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저는 저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진짜로. 몰라요.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웃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심지어는 제 큰애가 이제는 12학년, 그러니까 고3이죠. 지금 뭐 대학교 원서 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언젠가부터는 그 녀석하고도 나누는 대화가 저는 그냥 1대1로서의 대상으로서 얘기를 하지 물론 제가 좀 더 살았으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아들이니까 그런 게 있긴 하겠으나 나는 단순히 내가 뭐 몇십 년 더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알고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SBS 촬영하고 오셨거든요. 상암도 다녀오셨다. 고객 상담 때 사무실 오셨다. 그래서 보통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게 TV 생방송은 처음이고 그리고 항상 뭔가 제가 스피커로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아무리 많이 해도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 시간을 가장 뭐 내가 망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담이 있는데 오늘도 뭐 망치면 안 되니까 생각은 있겠으나 그럼에도 이걸 어떤 프레임을 짜서 그거에 맞게 하려고 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드님이랑 이야기를 이제 나누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1대1 인격체로서 이야기를 좀 자주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요? 이게 다양한 주제인데 진짜 다양한데 지금 딱 그거에 대해 드는 생각은 이런 건 있었어요. 얘가 여러분들하고는 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아시안 아메리칸이잖아요. 그랬을 때 나한테 하는 얘기는 아빠는 그런 거 모른다고. 왜냐면 나도 모르지. 나는 1세대 이민자니까 그 시기를 겪지 않았잖아요. 그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나름의 그런 고충을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변에 그 롤 모델로 할 법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그 질문도 받고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런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얘기를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인사를 해야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성함이? 저 토스뱅크 이상민입니다. 토스뱅크 이상민님 반갑습니다. 숨 고르시고 여기 다 있는 게 아니구나. 다음에 한 분 더 오셔야 될 거예요. 언제 이민 가신 거예요? 2003년 그때가 나이가 어떻게 되실 때?
그때 만으로 27 딱 저희 때쯤 하셨네요. 그런가요? 네. 그러네요. 그 전에 해외 경험 있으셨나요? 없었어요. 카투사 근무 26개월. 지금은 18개월이라며 세상에. 근데 거기도 캘리포니아 아닌가요? 거기 글쎄 뭐 그렇죠. 작은 미국이죠. 미국 영토인 거죠. 거기서 나면 아마 대통령 될 수 있을 거예요. 토스뱅크는 거기서 뭐 하세요? 토스뱅크에서 서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한 3년 됐어요. 3년. 토스뱅크 본인 가방기 전에 이제 은행이 되기 위한 준비들 할 때부터 가가지고 초기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한 회사잖아요. 저도 그냥 간접적으로만 보고 최근에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오면서 EO에서 한 몇 년 전인가 그 대표님이 인터뷰하는 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봤는데 아 정말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님 초인적인 분인 것 같아요. 본인은 뭐 겸손하게 뭐 8번, 9번째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동의하는 부분은 운칠기삼이에요. 제가 볼 땐 운칠기삼. 근데 그 운칠기삼이라고 해서 다 모든 걸 뭐 그냥 다 운에 맡긴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그럼에도 정말 큰 성공은 운이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구나 생각해요. 미국에서 그 이제 트라이 하실 때 이제 내부적으로 많은 트라이가 있었겠지만 고군분투가 작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트라이들 해 나가면서 한국인으로서 혹은 기반이 없거나 좀 되게 궁금한 것 중 하나가 한국에 있으면 저희가 말 몇 마디 나누면 이 사람의 대략적인 수준이나 아니면 어떤 성향 이런 것들 좀 엔간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 대화를 나눠도 이분 그러니까 외국인이라 그런 건지 이분이 어떤 건지를 전혀 모르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낯설고 기반이 없음으로써 오는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긴 해요. 그게 언어의 문제도 있고 그냥 문화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영어 진짜 별로 못하는 애도 오히려 그런 것들 잘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영어는 잘하는데 계속해서 못 어울리고 저는 뭐였을까?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언어에 대한 능력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있다는 얘기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탑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그건 아니었었고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좀 따라가는 그런 정도의 능력은 있어서 감사하게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라는 면에서는 제가 그렇게 막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으나 처음에 자리 잡을 때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진짜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2003년에 미국에 내가 갔을 때에는 내가 미국에 가는 이유는 어떤 학위를 받거나 거기서 뭐 이런 근사한 그 공부를 해서 뭘 하겠다라는 취지보다는 난 미국에 가서 자리를 잡고 싶었거든요. 처음에 그 텍사스 어스틴이라는 곳을 정했던 이유도 그 학교가 취직하는데 좋다더라. 내가 뭐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결국은 뭐 내 공부한 거 이런 걸 가지고 자리를 잡아야 될 텐데 그러면은 내가 원래는 로스쿨 가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로스쿨 이전에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어카운팅 마스터 프로그램이 좋을 것 같다 생각했고 그러면 어떤 게 좋은가 했더니 텍사스 어스틴이 넘버1이래더라. 그리고 거기에 가면 빅4에서 리크루팅을 바로 나온다더라라는 그런 얘기. 그럼 오케이 그럼 해보자. 그래서 가자마자 의식적으로 사람들하고 행아웃하고 네트워킹하고 그러면서 노력을 했어요. 언제까지? 1차적으로는 잡 오퍼 받을 때까지. 그래서 일단 오퍼를 받고 나서는 일단 한시름 놓고 뭐 그랬었죠. 근데 그 뒤로도 또 계속해서 그런 미국 사회생활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 말씀하신 그런 고민은 1세대인데 그게 없을 리가 있어요. 있죠. 계속해서 있어 왔고 뭐 그랬습니다. 해소가 되셨나요? 해소가 되냐?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는 거는 어쩌면 불가능하겠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작 미국에서 살아보면 이게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문화의 어떤 익숙함? 그런 것들로 인해 어쨌거나 내가 행아웃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완전히 나고 자란 뭐 이런 사람들이건 또는 인종을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그런 거에 있어서도 다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 거기서 굳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1세대로서 거기 자리 잡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의식적인 노력은 당연히 필요할 텐데 그게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예. 굉장히 성공적인 패스를 걸어오셨던 것 같은데 어떤 페일러의 경험이 좀 마음 아팠던 것들이 좀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솔직히 다 성공적으로 살아왔잖아요. 그쵸? 다 그렇게 해오셨으니 그거에 있어서 우리 공통분모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정말 내 사회생활을 통해서 진짜 이거는 나락으로 빠졌다라는 그런 경험은 없어요. 다행히도 다행스럽게도 예전 어렸을 때 성장을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운 되게 좋았고 내가 대단한 어떤 수준의 성공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만족스럽고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자 하고 그게 더 큰 부를 일구기 위함이라던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
그간 뭐 여러 가지 좀 유니크한 그런 삶을 살아온 건 맞죠. 한국에서 나고 자란 1세대로서 뭐 하겠다고 거기에 지금 다 27 뭐 이런 나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갑자기 가냐라고 하면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때는 뭐 사실 지금보다는 더 예외적인 그런 선택이잖아요. 그걸 하고 그리고 자리를 잡고 진짜 얼마 전인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딱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벌써 20 years 더 됐잖아. 그런데 그 기간 하나하나가 재미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고 싶고 그 2호에서의 그 편집을 잘해서 나온 내용이기도 한데 근데 진짜로 그래요. 썸네일이 특히 되게 아이캐칭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나이가 뭐 난 그거 보면서 진짜 근데 그게 찍을 때는 이것도 뭐 아마도 다 편집이 되겠지만 2시간 넘게 스튜디오 세팅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선 질문을 하는데 내가 가끔씩 이제 현타가 막 왔었어요. 이 사람들 앞에 두고 무슨 20몇 년 전 얘기를 군대 30년이야 30년 거의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올까 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찍고 나서도 신경도 안 쓰고 잊고 있었어. 왜냐면 이불킥이었었거든. 편집본이 나왔다고 했을 때도 저 솔직히 하루 안 봤거든요. 근데 딱 들리는 얘기가 반응이 나쁘지 않다는 거야. 그래? 작품을 또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평소 운동하세요? 운동 많이 해요. 그거는 거짓은 아니에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뭐 운동한다는 거는 설정 아니에요. 제가 자랑이라기보다는 얘기를 하자면 오늘도 아까 한 3시쯤에 숙소에 가서 운동하고 왔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 타임 매니지먼트를 어떤 식으로 주로 하시나요? 타임 매니지먼트요? 나이가 좀 더 들면서 이렇게 좀 변한 건 있어요. 뭐냐면 나한테 중요한 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 다 필요 없다, 뭐 나한테 중요한 거에 집중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단순화시켜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견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만약에 정말 지금도 그렇다고 하면 그게 현명한 선택이라 할지언정 그렇게 했을까 하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타임 매니지먼트의 질문을 하니 특히 저 미국에서의 삶은요 진짜 수도승 같아요. 굉장히 보링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운동하고 애 라이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가서 뭐 일하는데 뭐 상담하고 점심 외부 약속이 있을 때도 있지만 뭐 하고 이어지면서 또 오후 되면 여기 서울 사무실 열리고 뭐 7시, 8시에 집에 가서 밥 먹고 얘기 좀 하다가 끝나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뭐 그렇게 하다 보니 뭐 많은 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컨트롤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하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막 대단하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진짜 특히 그 사무실에 항상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선배님께서 이제 미국 교포인 줄 아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초중고 전부 이제 서울에서 학교도 졸업을 하시고 이제 군대도 다녀오신 정말 이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십니다. 그렇지. 그래서 오늘은 좀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 분들 이렇게 모셔놓고 이제 Q&A 세션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미국 회계사나 뭐 미국 변호사 이런 커리어 패스에 관한 것, 로스쿨을 진학하는 방법이라든지 해외 생활의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광범위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 있으면 이제 돌아가면서 뭐 손을 드셔도 좋고요.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선 제가 알기로는 선배님을 비롯하셔서 이제 미국에서 자리 잡으신 많은 분들께서 이제 미국에 와서 많이 도전을 해라. 기회가 훨씬 많다.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무엇일지 뭐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런 얘기였었잖아요. 좁은 땅에서 살지 않고 넘어서서 이 큰 세계에서 살아보고 싶다. 한 번뿐인 인생. 제가 딱 그 생각 했었거든요. 그때 군대에 있으면서도 정말 그 전까지 해외 경험 전혀 없었지만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걸 실천했던 거죠. 근데 그때는 사실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좀 더 빨리 왔었으면 더 좋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또는 언젠가부터 들었던 거는 그렇지 않고요. 한국이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내가 미국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훨씬 더 큰 나에게 있어서 경쟁력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어본 게 왜 미국에 가서 또는 해외에 나가서 살 생각을 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나에게 있어서 장점 내지는 도움이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우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넓은 곳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았을 때 저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무엇을 하건 간에 이 미국에서의 어떤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내가 어떤 필드이건 간에 해볼만 하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을 했었고 특히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갖는 그게 너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좀 좋아졌어요. 내가 처음에 2003년에 갔을 때도 나는 충분히 그게 자랑스러웠고 의도적으로 나의 출신에 대한 것들을 머티리얼라이즈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5년, 6년, 7년, 10년 이렇게 됐을 때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성장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을 놓고 보면 뭐 말할 수도 없죠. 그냥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까 제 애들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한국이라는 그 백그라운드 자체가 뭐 대단할 것도 없고 대단하지 않을 것도 없고 그랬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하나의 테리토리를 인정받는 그런 배경인 것 같거든요. 근데 다른 세컨드 제너레이션, 떨드 제너레이션들이 있잖아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니까. 근데 그런 애들이 본국이 있을 때 너는 얼마나 좋냐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BTS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더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적용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결국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 정말 그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 우리 회사의 아이덴티티가 잡혀 있는데 그거 역시도 결국은 그만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앞으로는 제가 걸어왔던 그 시기보다도 훨씬 더 크겠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환경이다. 답이 됐나요? 아, 대표님 조금 긴장하신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좀 티가 나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대학교 후배로부터 받은 메일 한 통이 이렇게까지 커진 거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커졌는지 모르겠으나 장문의 이메일을 최근에 받아서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통은 이제 이메일을 많이 받으니까 질문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 하나하나 답변 못 하거든요. 근데 이분 이메일은 와 그 이메일의 길이도 그렇고 내용이 아 이건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다 해서 마침 유튜브의 구독자 수가 이제 10만을 아 오래 걸렸습니다. 4년이 넘게 걸렸는데 아무튼 그 기념으로 이런 자리 후배들을 좀 모시고 얘기하는 자리를 가지면 좋겠다. 그럼 좋지 않을까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감회가 정말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그 이메일 주신 분만 알고 있고 회사 다니는 분도 계시고 뭐 공통점이라 그러면 대학교 졸업한 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대표님의 20대를 한번 돌아보시면 그때도 참 조언이 많이 필요하고 정보를 전달해줄 어른이나 인생의 선배가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20대 사실 정말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얼마 전이 아니죠. 그럼에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들 잘 해줄 거고 그리고 제가 과거에 어떤 아쉽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 당연히 있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통신이 발달되고 그러진 않았었으니까 그래도 뭐 아쉬웠던 부분들 있는데 있는 대로 뭐 없는 대로 또 얘기할 생각입니다. 어릴 때 유럽에 산 적이 있어서 예. 근데 아까 자녀분들께서 어떤 일종의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이런 걸 겪고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 게 사실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그 미국에 가시겠다는 결정을 했을 때 아내분이 어떻게 반응하셨고 그거 어떻게 헤쳐나가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미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미국에 가서 살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미 공감을 했었고 그래서 실제 실행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무게감은 달랐죠. 내가 만약에 혼자였다면 훨씬 더 자유롭게 결정을 했을 텐데 저는 그 로스쿨을 원래는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어린 나이인데 그때는 이미 나는 나이가 들었고 또 결혼을 했으니 섣불리 나만의 생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내가 풀타임으로 3년을 또 커밋을 한다는 게 어려운 결정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가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이브닝 과정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아내, 배우자의 어떤 협조 내지는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결정에 있어서는 크게 어렵진 않았으나 그 이후에 제가 어떤 의사결정을 또 추가로 그 다음 단계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고려를 했고 그럼에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그게 따지고 보면 아무도 없는 데잖아요. 나는 내가 원해서 갔다고 하지만 LA 다운타운 뭐 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패밀리 프렌들리한 그런 장소는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저는 회사가 가까우니까 2블럭 있는 거를 워킹 디스턴스에서 다니려고 했었던 건데 그때 첫 애가 태어났거든요. 2005년도 때. 근데 쉽지 않죠. 거기 뭐 유모차 끌고 나는 뭐 일한다, 뭐 로스쿨 다닌다 뭐 하면서 바쁜 와중에 그게 이제 굉장히 해피한 기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심적으로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그러던 것이 이제 저희 둘째 애가 이제는 얘도 5학년이고 6학년이 되는데 나이 차이가 7살 나요. 첫 애에 대해서 그런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 둘째를 갖게 되기까지는 제가 이제 얼바인이라고 하는 그 LA 남쪽에 좀 굉장히 패밀리 프렌들리한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뭐 그렇게 해서 됐다. 당연히 상의를 하실 부분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 뭐 강제로 될 부분은 아닐 텐데 바라건대 뭐 그런 걸 잘 이해해주고 같이 맞출 수 있는 그런 관계면 좋겠죠. 이어지는 질문인데 저는 사실 제가 해외 나간다고 하면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인데 사실 한 가지는 이제 부모님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뭐 부모님 나이가 지금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거를 뭐 부양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단순히 뭐 경제적인 거 떠나가지고 현실적으로 병원에 될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제가 필요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런 상황의 대처가 전혀 안 될 걸 뻔히 보이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걱정도 해보셨는지 혹시 또 주위에서 이런 문제가 또 있을 텐데 본인 말고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하죠. 왜냐면 각각의 그 가정의 관계, 릴레이션십이라는 거는 일반화시킬 수 없는 거니까 특수성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제가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게 건방진 얘기고 저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 가족들이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뭐 처가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까지 막 이역만리에 먼 나라에 가서 부모 자식 관계가 멀어지고 내가 할 바를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아마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되 그걸로 인해 본인이 정말로 한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인의 삶에 있어서의 그런 경험을 저버리는 결정은 안 해도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나마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님 모습을 보면은 되게 자기에 대한 확신 이런 거나 자신감 이런 거 되게 높아 보이시는데 셀프 에스팀이 도대체 언제 이렇게 확립이 되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일단 맞게 보셨어요. 언제인지는 일단 뒤이어 얘기를 해보겠으나 그 과거 대비 자존감이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가 객관적으로 뭐를 일구어 냈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래서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 글쎄 그렇게 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와의 비교도 아니고 내 스스로 그냥 내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행복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 그게 또 다행스럽게도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그런 것이고 그렇다 보니 맞고요. 그럼 그게 언제부터 됐느냐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던 것이 미국에 가서 그것도 지금 드는 생각인데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하다. 아까 제가 아메리칸 드림 얘기했잖아요. 미국은요 한국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눈치 별로 안 봐요. 네가 여기서 과거에 뭘 했건 여기서 무슨 뭐 청소를 하건 뭐 하건 그냥 각자의 삶에서 충실하거든요. 물론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모두 그렇진 않지만 저는 그거에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삶이 내 스스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한 그런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건 해외에 나가서 특히 그게 만약에 미국이라면 저는 뭐 싱가포르나 이런 쪽에 대한 경험은 없으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베너핏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이어지는 질문인 것 같은데 선배님께서 가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잘 생활하시는 분 중 한 분일 것 같아요. 근데 그 관점에서 한국에서 이제 미국을 선택하셨지만 돌이켜볼 때 내가 미국에서 이런 생활을 했던 덕분에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게 한국이었으면 못했을 것 같다. 이게 미국이었던 것 덕분에 이걸 한 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뭐가 있었냐면 2014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입학 기준으로는 20년이 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왜 웃어? 그때 대학교 동기들을 만났었어요. 내가 그 자리에 갔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미 저는 그때 내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한국에 자주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둘 이렇게 만나면서 다들 자리 잡은 사람들인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네들끼리 누가 동기들 중에 제일 행복해 보이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수위에 꼽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생각해보면 내가 뭐라고 내가 진짜 무슨 그때도 이미 소스뱅크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뭐 파운딩 멤버로 참여해서 막 잘 성공한 애들도 있었고 근데 나는 그런 게 전혀 아닌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또 이제 더 나이가 들어가면 이 사회적인 무게감이라는 게 더 커져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 주변 그 동기들의 고민은 이거였을 거라고요. 뭔가 여기서 계속 내가 하루하루 일상에 매몰되면서 이런저런 생활에 찌든 그런 것들이 답답한데 이걸 벗어나자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나를 보면 나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뭐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한 걸음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 교육도 그렇고 또 내가 정말 뭐 미국적인 것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면 그게 굉장히 사소한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촌스럽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주말에 뭐 이렇게 캘리포니아 기후가 되게 좋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딱 일어나서 그냥 뭐 편한 복장으로 어디 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하는 그런 일상에서의 사치가 물론 한국에서도 누릴 수 있지만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마 아실 거라고 믿는데 그게 내가 그때 당시에 20대 중반 후반에 결정했던 그런 판단으로부터 이어져서 누리는 그런 사소한 사치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나를 봤을 때 그게 부러워 보였을 수 있겠고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답이 됐나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선배님 여기서 하나 더 이어지는데 선배님께서 최근에 계속 비슷한 루틴의 삶을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방금 선배님이 말씀하신 게 선배님의 행복하신 이유가 일상에 그렇게 매몰되지 않거나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일상에 매몰된다는 권태 혹시 이런 걸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그 일상의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은 사회가 갖는 답답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점점 차가면서 사회적으로 나에게 기대되는 그런 부분들, 또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지금은 없지만 아이들의 교육이나 이런 걸 놓고 봐도 여기서 다들 뭐 다니는 학원 이거 다 똑같은 그런 루틴에 따라 그 기대치에 따라 가는 모습이 답답한데 그거를 막상 또 돌아서서 벗어나자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에 비해 이제 내가 달리 보였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그 메모를 얘기했었던 거고, 그거 말고 제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아니면 너무 루틴이라는 게 그게 단조로워서 나로 하여금 뭐 모티베이션을 없애는 그런 상황에 놓인 적은 없느냐, 그런 질문인 거예요. 뭐 다행스럽게도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게 내가 뭐 대단하거나 그렇기 때문이라고는 전혀 절대로 겸손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운 좋게도, 정말로 운이 좋게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표님의 커리어 초이스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로스쿨 진학하기 이전에 CPA로서 예. 활동도 하시고 네. 이제 회계학 공부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왜 로스쿨 이전에 그러한 경력을 더 쌓고 싶었는지가 궁금하고 혹시 로스쿨에 그냥 바로 워크 익스피리언스 없이 바로 진학할 경우 약간 전문성이 부족하다든지라는 그런 단점들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왜 뭐 로스쿨 그다음에 CPA 이걸 얘기하셨는데요. 그거는 제가 여기 질문 중에 아까 잠깐 훑어봤더니 그런 거 있었어요. 뭐 왜 사시 안 받냐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군대를 마치고 복학을 하는데 이미 그때 나는 어느 정도 미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복학을 하니까 1년여가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건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 그 시기에 미국 회계사 시험을 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는데 그걸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건데 20년도 초에 이제 제가 인베스트먼트 뱅크죠. JP모건이라는 데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데 하는 일은 그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한 거죠. 뱅커로서의 하다 보니 시험을 볼 때도 그때는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1년에 2차례 봤었는데 5월 달에 그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 나 하는 일도 상관없고 그리고 이거를 준비도 일이 너무 굉장히 바빴으니까 한 상태에서 봐 말아 하다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가서 봤어요. 근데 뭐 아주 고득점을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그게 라이센스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가야지 하는데 그건 아까 얘기했던 거의 반복이에요. 이게 나의 결정이 나만의 그냥 내가 쉽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아니다 보니 나는 미국에서 자리를 잡는 게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티고, 그러면 먼저 마침 내가 그 시험 라이센스가 있네? 그럼 그걸 먼저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흘러가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미국 사람들과 어떤 교류나 이런 것도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말 열심히 몸에 맞지 않는 그런 오심에도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거 의식적으로 그때 당시에 노력해서 풀타임으로 이제 뭐 인턴십도 하고 풀타임으로 잡 오퍼를 받았어요. LA에서 빅4였죠. 그리고 나서 일을 하면서도 저는 로스쿨에 대한 생각은 늘 했어요. 없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LSAT이라고 하잖아요. 미국 그 로스쿨 시험 그 유효 기간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그래서 뭐 시작을 한 거예요. 정말로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처음으로 미국에 가서 잡은 어떤 커리어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었고, 그리고 그 전으로 넘어가면 내가 미국에 갈 때 이러이러한 정도의 종잣돈을 가지고 갔는데 정말 운이 좋으면 1년이 지났을 때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겠지? 정말 운이 좋으면. 근데 뭐 거짓말같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일을 하던 와중에 풀타임으로 일을 하던 와중에 이제 로스쿨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당시에 이미 나는 생각했던 게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때 인터내셔널 텍스였었죠. 국제조세를 하면서 그 일을 계속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두 번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텐데, 그러니 저는 로스쿨을 다니면서도 다른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구나, 졸업 후에도 라는 나의 특수한 경우입니다만 했는데, 근데 이제 한번 스텝백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미국에서 로스쿨을 가는데 관심이 있건 또는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미국의 로스쿨은 탑스쿨 중에 이런 이브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말이 되는 것 같은 게,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내가 익스플로어 하려면 파트타임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1학년 때 그 전체 과정
과정을 정말 거기에 완전히 커밋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어떤 거를 좋아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당시에도 미국 드라마, 법정 드라마 보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럼 대부분 이제 크리미널이에요. 뭐 형사 뭐 이런 거. 그렇다고 좋아는 하는데 내가 그걸 할 거냐면 그건 아니었었고. 그 과목 중에서도 그런 거 들으면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에게 특히 이제 로스쿨에 대한 관심이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걸 좀 충분히 경험을 하고 선택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잡 익스피리언스가 나의 로여로서의 커리어에 도움이 됐냐? 당연히 도움이 됐는데 이게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겠고, 내가 만약에 과거에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정말로 거기에 빠져서 해볼 만한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는 JP 근무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서울 오피스 네, 서울 브랜치였는데요. 진짜 작았어요. 진짜 작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파이낸스 백그라운드가 있으시면 당연하게 드는 생각은 아무래도 미국 유학을 위해서는 MBA 과정 같은 것도 고려해 보셨을 것 같은데 왜 MBA를 택하지 않으시고 그런 길을 가셨는지도 궁금하고, 혹시 한인들이 이제 MBA를 갔을 때 현지 직장 취업까지의 그런 현실적 어려움들 아니면 현실적 약간 피저빌리티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왜 MBA 비즈니스 스쿨 MBA를 안 했느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어떻게 뭐 자리 잡는 데 있어서 가능성이나 현실성 그런 부분일 텐데요. MBA 안 간 거는요, 저는 자리를 일단 잡아야겠다, 그리고 이제는 가야겠다라는 그게 더 중요했어요. 훨씬 더 중요했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했었어요. 그러니 비즈니스 스쿨을, 그러니까 MBA라고 하는 거, 탑스쿨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미국의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옵션일까가 나의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라이센스가 있었고 그걸 토대로 흘러 가다 보니 그렇게 됐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그 MBA 관련해서 그 JP모건에서의 커리어를 보자면,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없는 생각이긴 한데 당시에는 그 필드가 싫었어요. 내가 나의 롱텀 커리어를 쌓고자 하는 그런 필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뭐 2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진짜 설익은 철없는 생각인데, 그래서 미국에 가면 다른 쪽 일을 해보고 싶다? 그때 당시에 내가 이게 금융계가 싫었던 이유는 뭔가 정말 실체가 없는 어떤 뭐 기업의 분석이 됐건 아니면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건 지금도 비슷한데 지나고 나면 설명을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말장난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보다는 법이 됐건 어떤 그런 기본을 가지고 규정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게 더 컴포터블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어요. 그래서 커리어 체인지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도 그런 과정에서 내 선택의 이유였었고, 그 첫 번째 이제 됐고, 그럼 이제 현지에서 자리를 잡는 거는요, 운이 중요해요. 그러니 겸손하게 하겠으나 이런 얘기들 해요. 내가 비자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안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 하드코어인데 일체유심조, 내가 노력하면 자리 잡을 그런 찬스는 있을 거다라고 믿어요. 물론 거기서 당연히 운이 더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체적인 지금의 어떤 뭐 잡 마켓이 어떻고 그런 건 전 몰라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는 굉장히 절박했었거든요. 누구보다도 더 거기서 자리를 잡는 게 나에게 있어서는 뭐 비교한 것도 아니지만 중요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교류하는 그때 당시에 그 같은 프로그램이 있던 사람들이 이걸 보면 그러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만, 나만 그런 생각하지 않았었고 그 중에 뭐 여러 사람들은 자리를 잡고자 했으나 실제로 자리를 잡고 안 잡고는 얼마나 절박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의 차이였었던 것 같고요. 뭐 그건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뱅킹이나 컨설팅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MBA를 진학을 하게 되면 가서의 그런 네트워킹적인 요소가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그런 한국 학부 출신으로서 그런 데를 진출했을 때 그런 네트워킹에 있어서 저희가 유의할 점이나 좀 고려 요소 같은 게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졸업생이기 때문에 더 유난히 준비해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 학교 졸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을 더 디퍼런시에이트 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도 여럿 봤고, 내가 외국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어떤 교류를 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핸디캡이 되거나 아닙니다. 내가 그 배경이 그렇다 보니 나의 캐릭터가 또는 뭐 나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심하게 만드는 또는 뭐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다른 사람들이 본인에 대해서 어떤 평가 내지는 이런 하는 데 있어서 그게 핸디캡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뭐 내가 한국 출신이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될 것, 뭐 문화적인 차이 뭐 이런 거 있겠으나 그게 정말로 독특한 문화도 아닐 뿐더러 사람과 사람의 관계일 뿐이지 한국 출신이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에도 이제 지부가 있으시고 미국에도 이제 그 본사가 있으신데, 그 대표로서 보셨을 때 그 한국이랑 미국의 어떤 게 좀 유난히 차이가 나는 것 같나요? 한국인들은 이런 강점이 있는 것 같고 미국 사람들은 이런 강점이 있는 것 같다, 뭐 네, 그런 걸 좀 기대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강점, 약점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저희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 한국에서 진출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한국과 관련된, 그게 카운터파트가 한국계 어떤 회사이건 아니면
직원 중에 어떤 아메리칸이 뭐 CFO 있건 어떤 이유에서건 그런 배경이 있는 회사들과 같이 고객들과 같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 그런 정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플러스가 되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게 더 이피션한 것 같아요. 그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뭐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어쨌거나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이다 보니 그런 쪽에 있어서의 관심 그리고 본인이 거기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desire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일한 단문으로 답변될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궁금한 게 다른 관점에서 저는 제가 엔지니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엔지니어링이나 사이언스 이런 것들은 다 저희 한국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리딩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미국에서 성공한 것들이 많고 그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저들은 얼마나 잘할까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기술들을 만들든 연구를 하든 그래서 또 이제 그 인도나 중국이나 이렇게 인구가 많은 곳에서 인재가 모이면 자연스럽게 더 잘한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생기는데 그런 정도의 수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재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잘 마련해둔 미국은 탤런트가 어떻게 다를까가 사실 궁금했어요. 저 역시도 어떤 조직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탤런트 덴시티를 많이 차이를 느낄 거잖아요.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런데 국가 레벨에서 좀 느낀 차이가 있다면 그게 어떤 차이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 근데 맞아요.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정말 운도 좋고 멜팅 팟이잖아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미국의 힘의 근원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걸 가능하게 하느냐? 그건 너무 복합적인 걸 것 같은데 그냥 운이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그거를 따지기 이전에 저는 그걸 뭐 우리가 옳고 그르다 아니면 뭐 그거에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할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거대 담론을 얘기할 수 있는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고 저는 그걸 나의 어떤 베네핏 또는 행복을 위해서 유틸라이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의 커리어가 미국이면서 동시에 또 한국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10분 발휘할 수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게 행복하고 그게 답이 되나? 뭔가 국가 간의 그런 차이 어떻게 미국이 그걸 했냐 이것도 물론 궁금하지만 좀 더 저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은 실제로 그런 차이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이게 실제 하는 이렇게 가령 제가 그냥 4대주의 뭐 우리가 그냥 해보다 just do it 하면 더 멋있어 들리듯이 4대주의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미국의 인재들 얼마나 잘할까 서울예들 잘하는데 MIT 얼마나 잘하지 이런 생각들이 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쓴 논문과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실제로 그런 미국에서 되게 좋은 회사에 아니면 좋은 백그라운드 가진 분들이 아니면 열심히 하는 분들이 한국에도 열심히 하고 미국도 열심히 하는데 거기서 인재분들의 수준 차이가 혹시나 어떤 식으로 느껴지는지가 궁금하긴 해요. 그렇죠. 클리어하게 있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정말 야구 잘하는 사람들이 메이저리그 가잖아요. 근데 손에 꼽잖아요. 가서도 뭐 잘한다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게 야구 뭐 그런 스포츠만 그렇겠어요? 난다 긴다 하는 그런 수재들이 결국은 그 필드에 갔을 때 정말 탑 오브 더 탑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죠. 맞아요. 그게 제가 체감하는 정말 개개인으로 놓고 보면은 똑같은 그런 인재들인데 차이가 나니까 제가 그걸 분석할 능력은 안 되고 그 현실인 거는 맞고 그러나 그럼에도 자신감을 가지면 좋은 것은 예를 들어 뭐 BTS라고 할게요. 메인스트림이냐?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거기에 뭐 테일러 스위프트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독자적인 테리토리를 만들었잖아요. 야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 주류 사회에서 꼭 탑 오브 더 탑이 되어야만 정말 탑인 거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미국 사회 내에서 만약에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하면 일정한 영역을 갖고 레코그나이즈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의 인재 밀도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저도 엄청 공감하는 부분이 사실 저 고등학교 애들 중에서 상위 한 40%는 지금 의치학에 가 있거나 아니면 다 유학을 가 있어요. 미국. 그리고 서울대 온 다음에도 상위 한 15% 정도는 또 의치학에 가 있거나 아니면 또 미국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쩔 수 없이 그 상위가 계속 빠져나가는 구조이고 근데 이게 그만큼 미국이 대단한 나라고 모이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건데 한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한국인의 아이덴티티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내가 미국에 있다고 할지언정 한국의 인재가 뺏기는 건 사실 좀 가슴 아프기도 하고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에요. 나한테도 그 나라 자체가 갖고 있는 국력이든 파워 자체가 나의 어떤 속성을 띠기도 하니까 저는 결국에 결론적으로 공학을 전공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뭔가 한국에서도 동시에 조금 발전에 도움 줄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은데 아마 비슷한 고민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또 아린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뭔가 이런 입장에서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셨으면은 그런 사례도 좀 궁금하고 어떤 마인드셋으로 저희가 살아가야 될지 저희가 미국에 간다 할지언정 동시에 또 뿌리를 잇지 않은 조국에 대한 도움도 줘야 될 텐데 뭐 어떤 식으로 그걸 하고 싶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렵다. 잘 들으면서 취해 있다가 갑자기 질문으로 딱 변화되니까 있는 그대로 답이 있냐? 답은 없어요. 제가 뭐 그렇게 뭐 거대한 것을 뭐 굳이 말하자면 안 한 건 아니겠으나 그에 대해서 답을 얻은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제 나이 주변에 이것도 완전 딴 얘기지만 정치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게 아마 이런저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거겠고 미국에서도 공학도로서 또는 뭐 엔지니어로서 하다가 들어가서 인재로서 정치권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을 테니까 근데 그건 뭐 저에게 있어서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한국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우리가 꼭 우리의 뿌리를 잊지 말자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전에 일단 자랑스러워 해야 돼가 아니라 그냥 자랑스럽고 그렇게 인정받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미국에서도요 이게 2세대 3세대가 돼도 대체로 그게 안 없어져요. 3세대가 돼도 뭐 어울리는 게 좀 뭐 다를지언정 그 뿌리는 잘 유지가 돼요. 저희 집도 아까 잠깐 시작하기 전에 그 아시안 아메리칸으로서의 뭐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우리 애 좀 독특한 부분일 수도 있을 텐데 어쩌면 다니는 학교에서 어울리는 친구들이 코리안들이 별로 없어서였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넌 코리안 커뮤니티에서 많이 어울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내가 뭐 정말 한국적인 생각으로 이걸 애를 걱정하냐면 전혀 그렇지 않는 게 이게 자연스럽게 다 그냥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일전 보면 한국 응원하는 건 내가 뭐 가르친 적도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걱정은 안 하고요. 물론 부러운 건 있어요. 유태인 사회 정말 너무 부러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내가 그거를 할 깜냥은 아니라고 정말 겸손이 아니라 난 뭐 그런 거를 모을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혹시 비자 관련해서 약간 어려움은 없으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주변에 들어보면 취업 비자 그 로터리 떨어져서 나왔다 이런 분들도 그렇죠. 좀 계시고 해서 그렇죠. 그 변호사님께서는 네. 어떻게 프로세스를 밟으셨는지가. 이게 참 웃긴 게요. 영주권까지 받았는데 영주권을 받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깡글이 있게 돼요. 근데 돌이켜보면 단계가 참 중요했어요. 저도 유학 비자로 갔고 F1 비자로 가고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고 거기서 OPT 하고 그리고 H1B로 가고 그리고 거기서 EB2죠. 그러니까 그 Employment Based 영주권을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역시도 운 좋게도 외국인으로서 아까 그 취업하고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게 별격이라기보다 그걸 스폰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취업 담당을 회사에서 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뭐 사실은 아니에요. 뭐 anyway 그거보다는 그래서 단계별로 F비자, OPT 또 취업을 하기까지 그리고 그게 영주권으로 이어지기까지 저는 운 좋게도 그렇게 흘러 잘 갔고요. 그리고 지금은 특히 H1B가 어렵잖아요. 로터리 그게 시스템이다 보니까 뭐 어떤 이게 뭐 법률 어드바이스는 아니겠지만 뭐 고민의 뭐가 있어요? 불안함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이게 안 되면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간 제 이안을 뭔가 설정해 놓으신 것이 있는지. 배수진이었어요 저는. 그때는 배수진이었었어요. 그렇지. 그러니 들어가서 아니 정말로 돈도 딱 한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을 만큼이었었고 그래서 절실하게 더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를 했었던 거고 그게 정말로 운 좋게도 아까 제가 모든 게 다 운칠기삼이라고 하는 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플랜 B 또는 뭐 플랜 C가 있긴 했는데 있었죠. 내가 만약에 안 되면 그 정말 배수진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되면 나 돌아가느냐 나 돌아갈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거를 뭐 내가 서류 미비자가 돼서 하는 상황까지 한다면 그건 너무 뭐 고통스럽고 했겠으나 다행히 그렇게는 안 됐는데 제 마음가짐 자체는 들어가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아까 이야기하면서 이민에 대한 성공 케이스와 실패 케이스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오갔는데 어떻게 실패가 발생하나요? 비자가 떨어진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불행하게 뭔가 생활했다든지 잘은 모르지만 어떤 실패 케이스를 목격해야 하는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실패를 어떻게 정의해요? 그 상황에서? 다들 가령 뭔가 미국에서 난 경제적인 부자가 될까 이랬던 사람은 그게 안 되고 직장 생활하면 실패했을 건데 그것보다는 뭔가 이민의 정착 이 관점에서 볼 때 그 기준도 다들 다르시겠지만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나 아니면 그들이 각자 생각할 때 접고 한국에 돌아오든 아니면 미국에 있지만 후회하든 이러면 그냥 실패 범위에 넣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나요? 다 각자의 가치관의 상황일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좋은 경험 또는 뭐 그냥 삶의 경험을 쌓고 한국에 돌아오는 게 당연히 실패일 리도 없고
타의에 의해서건 뭐 비자가 안 돼서 오건 그걸로 제가 그래서 이제 실패를 어떻게 정의하냐고 물어본 거기도 한데 그런 관점에서 실패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고 이것도 좀 꼰대 같긴 할 것 같은데 운치 기삼이지만 이게 그냥 멋지게 하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럼에도 운이 왔을 때 그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남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더 하드코어 같아 보인다고 얘기하는데 뭐 운에 기대지 않고 뭐 사실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저는 운이 좋았다라고는 하지만 운이 좋은 건 당연히 맞는데 그래도 내가 당연히 운 좋게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더 신나서 해왔었던 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도 사실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실패했다 내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건 제가 좀 건방진 걸 것 같아요. 조심스러워요. 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선배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미국 정착에서부터 지금까지 커리어를 쌓아오신 과정이 뭔가 나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외국에서는 좀 더 엄정하게 실력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선배님은 어떤 방식으로 나의 경쟁력을 스페셜라이즈 할 것이냐 약간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정리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또 이 운 얘기하면 여기서 싫어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걸 것 같아요. 본인은 그 고민을 하는 상황일 텐데 바라건대 그걸 찾으면 참 좋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이 일 같지 않고 거기서 내가 투덜투덜 대면서 해도 그게 어느 순간 성장을 할 테니까 그게 지금 저희 회사의 직원분들에게서도 저는 기대하는 바이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업력을 몇 년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드 트레이닝이지만 그걸 잘 어떻게든 살아남다 보면 어느 순간 돌아서서 내가 그 인더스트리에서 뭔가 얘기하는 것이 이거 봐라 내 말이 먹히네? 별거 아닌데 이런 거 모르는데? 라는 그 상황이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제가 뭐 과문한 탓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많은 업종에서 공통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또 아까 뭐 한국과 미국과 비교해서 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뭐 하셨지만 한국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또 미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바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럼 선배님께서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야 그것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가끔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게 특정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뭔가 경쟁적인 환경 아니면 뭔가를 계속 새로 배우는 환경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좋아하는 구체적인 일과 그 두 가지 사이에서 만약에 그게 좀 매치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해결이 아니더라도 선배님께서 나름의 방법을 찾는 방식이 있었다면 그런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만약에 본인이 그런 고민을 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를 수도 있지만 뭐가 있는데 내가 어떤 다른 이유로 그렇지 않은 거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고민에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아닌 그냥 주변 언니라고 할게요. 이 한 가지 학문이라든지 분야가 재미있어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구체적 학문보다는 굉장히 인스파이링한 다른 친구들 그리고 도전 정신이 강한 환경 그리고 계속 새로운 거를 배울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더 끌려서 그것을 선택한 것이지 그 분야 자체가 좋아서 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런 케이스라면 사실 약간 대학원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묻어나오는 고민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이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열심히 하는 과정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개인적인 성격 그리고 구체적인 관심사 그 두 가지가 꼭 necessarily 매치가 되지 않을 때 약간 그 환경 자체를 좋아하는 것도 나의 하나의 특성이 될 수 있는지 중요한 진로를 결정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기대했었던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좋아하지만 그게 뭐 어떤 재정적인 이유에서건 뭐건 나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라면 많은 경우 이게 진짜 아주 예외적인 게 아니라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그런 재정적인 부분들은 아마도 해결이 될 것이더라 되겠더라라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얘기한 거는 본인의 캐릭터나 이런 거에서 내가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게 있고 그게 어쩌면 내가 정말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더 끌리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라면 그런 이유에서 더 끌리는 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결국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겠죠. 질문에 대한 추상적인 답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쉽지만 그걸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그게 내가 더 편안하게 느낀다는 게 결국은 더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을 테니. 추가 질문, 팔로우 질문 좀 드리고 싶어서 저도 중요한 내용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선배님께서 젊게 사는 것을 추구하시고, 근데 이런 거에 가장 큰 원동력으로 제시하시는 이제 메인 중에 하나가 또 자기가 좋아하는 심장이 뛰는 일을 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최근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떤 직업적인 도메인의 문제일지 아니면 이게 사실 애티튜드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배님께서는 이제 경제학과로 진학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JP모건 뱅킹 하시고, 결국은 이제 전공과 관련한 이제 쪽으로 계속해서 커리어를 디벨롭 해오셨고, 거기서 그것을 자신의 조건에 맞다고 느끼신 건데, 예를 들어서 선배님께서 의학이라든지 뭐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그런 전혀 다른 필드에서 일을 하셨어요. 거기서 뭔가 이게 만약에 애티튜드의 문제라면 거기서 충분히 그걸 좋아한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럴지 아니었을지는 잘 모르겠는 게, 사람은 항상 내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어떤 궁금함 그리고 아쉬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모두에게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가지 않은 길에 대한 거. 그리고 저도 이 고민이 있었어요. 아까 지금 스타트업 하시고 하잖아요. 제가 갖는 어떤 문제의식은 뭐였냐면, 하는 일은 되게 좋은데, 그리고 나는 겸손을 좀 빼면 잘한다라고도 생각하는데, 이게 업이 갖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이제 문과 경영학과인 사람들은 비슷한 고민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닐 텐데, 뭐냐면 이게 업이 갖는 실링, 재정적으로 이게 갑자기 어떤 라이프 체인저가 되는 그런 커리어가 아니잖아요. 변호사가 됐건 뭐가 됐건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그에 반해 내 고객 중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도 보고 하니까, 아, 이게 좀 아쉽더라. 그래서 그에 대한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좀 많이 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게 사라지진 않았어요.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리고 또 하나의 아쉬움은 이것도 있었죠. 내가 하는 일 되게 좋고 잘하는데, 이게 성격상 이렇게 지금 뭐 예를 들어 우리 고객이라고 치면 이런 회의실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그게 전달이 되지, 불특정 다수의 어떤 많은 오픈 마켓에서 전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어떤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들은 결국은 내가 모르지만 나의 제품과 나의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무한대로 커질 수 있는데 반해. 그런 아쉬움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상당 부분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고맙게도 진짜로 많은 부분 해결이 됐어요. 뭐냐면 결국은 내가 그 영상을 통해서 꼭 어떤 컨텐츠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애티튜드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좋아하고 잘 알고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그 이미지를 전달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그거는 계속해서 전 할 생각이고 회사 차원에서도 하려는데, 그런데 어찌됐건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은 있으나 그거는 잘 판단해야 될 부분이다. 적성이 맞고 안 맞고 떠나서 그 아쉬움에 대한 정답은 없으나, 다행스럽게도 전 지금 하는 일이 좋아하는데, 이게 어떤 파이낸셜리 나에게 큰 아웃컴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업의 성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게 지금은 뭐 아쉽게 생각하지 않고, 우선 첫째, 젊게 산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경영학과 많잖아요. 제가 이제 복학을 하고 나서 99년 저도 이제 경영학을 부전공했었거든요. 그때 1학년 경영학 원론 부전공을 하면은 들어야 되는 게 몇 개 있잖아요. 그거 딱 들어갔는데, 그때 나 딴에는 복학생이니까 피라미드과 같이 수업을 듣는 거죠. 근데 1학년생들, 신입생들과 그 대강의실, 경영대 대강의실에서 그분이 정말 에너제틱한 분이셨거든요. 오죽하면 지금도 상상이 안 될 텐데 수행 비서가 있었어요. 교수가 비 오는데 우산 씌워주는 수행 비서가 있다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교수직을 하면서 이런저런 다른 비즈니스도 하고 굉장히 젊게 살았던 분인데, 그분이 항상 저한테는 굉장히 그런 쇼킹한 에너지를 주셨던 분인데, 지금도 생각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바빴어요. 항상 어떤 기업체들과의 같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교수만 해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면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항상 뭔가를 하고 본인의 이론도 만들고 그거를 실무에 적용하려는 걸 했어요. 그래서 잠도 잘 안 자. 어제도 뭐 내가 뭐 2시간밖에 못 잤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선명해요. 아버지 나이잖아요. 근데 나하고 비교해서 누가 더 젊은 것 같냐고. 그래서 나는 진짜 전율이었었거든. 그 사람이 얘기하려는 메시지가 뭔지 나는 알겠으니까.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실제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정말 젊음이 결정된다는 걸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잊혀져요. 그래서 저도 질문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뭐 나이 얘기했잖아요. 난 진짜로 나는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10년 전에도 그랬었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그럴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근데 똑같이 적용이 돼요. 뭐냐면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젊다고 생각할지 아니면 나 이미 나이 들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10년이 지나도 아마도 같을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10년이 지나면 그 어린 사람들이 또 올 것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 본인이 이런 그 에너지를 놓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 그걸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면 뭐 좋겠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얘기가 내면의 어떤 중요한 것에 대한 얘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서 궁금한 게, 우리가 초반부에서
쪽에서는 미국에 이제 적응하고 정착하는 것이 데스퍼레이트한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가 이어졌는데 사실 선배님께서 그것을 이루신 이후에 그게 달성되면 그 넥스트가 있잖아요. 이제는 뭘 할까 혹은 뭘 하고 싶다가 있었을 것 같고 지금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떤 방향성을 그리고 계신지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무엇을 하건 내가 행복하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하는 게 내 주변 소그룹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나도 행복하다. 그것도 맞는데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한 것 같고 그게 계속해서 젊게 뭔가를 추구하고 그거에 따라 사는 게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원천인 것 같아요. 이 일에 있어서는 지금은 우리 회사가 모토가 Help Your Success in America거든요. 근데 그게 참 라임도 뭐 쉽기도 하고 근데 정말로 나는 그걸 믿어요. 내 배경이 나의 성장 배경이 1세대 이민자로서 거기서 자리를 잡았는데 운 좋게도 뭐 여러분들처럼 공부 잘했고 지금의 나는 결국 과거의 그런 경험들의 축적판일 텐데 그게 나인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가장 make the best out of it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해서 지금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더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충분히 유의미한 일이라고도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같이 걸어가는 우리 같은 동료들도 있는데 그걸 같이 공감하면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조금 해요. 뭐 앞으로 뭐 어떤 사이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어떤 진출 내지는 그런 활동에 있어서 우리 회사를 생각하게끔 키우는 게 저의 골입니다. 부끄럽네 이거 참. 변호사로서의 선배님이 아니라 사업체 대표님으로서 선배님에게 여쭙고 싶은 게 저도 나중에 미국에 사업 이런 걸로 진출할 생각도 있기 때문에 혹시 미국에서 사업을 할 때 미국에서 처음에 기반을 다지고 시작을 하는 것과 한국에서 기반을 다지고 미국으로 확장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추천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생각하세요? 소프트웨어 쪽인 것 같습니다. 플랫폼. 그러면 그게 한국에서 성공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인정받고 그리고 그거를 미국으로 진출시키는 그게 전형적인 패스일 거 아니에요. 제 고객사 중에 블라인드 다 쓰죠. 블라인드 다 쓰죠. 그들이 설립에서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초기 단계를 저희랑 굉장히 같이 했어요. 근데 그들은 처음부터 그 업이 갖는 어떤 특수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좀 민감한 것들을 얘기를 할 때 대나무 숲 얘기를 하면서 뭔가 어떤 갑이 아닌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굉장히 큰 뜻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한국 회사의 형태로 했다가는 나중에 번거로운 그런 상황들을 딜해야 되는 게 생기겠다라는 우려를 했어요. 굉장히 성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뭔가 민감한 것들이 있을 때 한국 회사였으면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귀찮게 하는 거에서 대응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제 우리 미국 회사라서 이런 거 못한다라고 한 거를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냐면 사업이 갖는 특성상 그게 더 전략적으로 맞는 게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도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테니 그에 맞게 판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어릴 때 미국 살 때는 이제 그 네이버후드가 있는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그 경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파트 살다가 미국에서 주택가 살다 보니까 되게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다운타운에서도 사셨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후드가 있는 지역에서도 지금 사시는데 그게 실제로 이게 어떤 거주 환경에서 비롯되는 건지 아니면 문화에서 비롯되는 건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진짜 그 정이라는 게 한국보다 미국이 많다라는 제 가설이 있는데 그게 맞는지 그것보다는 더 솔직하다가 맞는 것 같아요. 솔직하다. 그러니까 제 경험이에요. 이것도 뭐 이게 뭐 답이 아니고 저의 의견이라는 거죠.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는 면에서 또는 뭐 이심전심도 있을 것이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뭐 동양적인 문화일 텐데 저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게 갖는 장단점이라는 게 또한 분명하잖아요. 근데 제 생활을 하는 뭐 학부형의 입장이건 아니면 그냥 내 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커리어의 관점에서건 또는 과거에 제가 회사를 다녔을 때 그때 경험이건 사람들이 더 솔직한 것 같아요. 그런 차이? 근데 이들이 더 정이 많다 뭐 그런 생각 해보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는 패밀리 오리엔티드된 패밀리 프렌들리한 그런 지역이고 또한 한국도 당연히 그렇지만 이들이 뭐 가족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는 것도 뭐 사실이고 여러모로 솔직한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렇더라. 그리고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책 이런 게 있을까요? 그거 최근에 제가 그거 올린 거 있잖아요. 돈의 심리학. 그거 진짜 저는 울림이 있는 책이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뭔지에 대한 것과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했었고 그리고 그것도 또 하나 올렸던 건데 Start with Why. 그거 정말 저는 원서로 제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추천해서 그거 보고 번역판 나온 것도 보고 다 했었는데 그것도 좋았었고 또 독서량이 뽀록이 나는 건데
뭐 일단 지금 생각나는 거 그렇습니다. 그 일반적인 어떤 마케팅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을 뽑는 것보다 어떤 그 로여나 어카운턴트 같이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힘든 시험을 패스한 사람들을 뽑는 게 오히려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인재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정말 진짜 겸손이 아니라 진짜로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을 뽑아서 같이 한다라는 게 어려운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한결같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그랬듯이 이 사람이 정말 이 해당 포지션에 대해서 그 해당 역할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관리하지 않아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좋아하겠거니 라고 믿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뭐 변호사 회계사를 얘기했잖아요. 뭐 한국도 당연히 그렇고 뭐 모든 업종이 그렇지만 라이센스가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미국에서는 더더욱 어떤 진입 장벽이라는 면에 있어서 이 사람이 이 업에 대한 어떤 진지한 관심이 있겠다까지를 보여주는 거지 이 사람이 정말 탁월한 능력을 검증받았거나 아니면 그걸 보장해준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회사의 포지션에서 그 역할을 맡는 사람이 그 라이센스가 있다 그러면 일단 알았어. 그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거는 거기까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이거를 정말로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이냐라는 걸 어렵지만 보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쭉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들을 들어보면 결국에 이제 사실 한국에서 이제 서울대 나오시고 JP모건이라는 굉장히 좋은 직장을 다니시고 많은 프레스티지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배수진을 찾다 이 정도까지 의사결정을 내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에는 빨리 미국에 가서 정착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굉장히 굳건하셨던 것 같아요. 미국에 이제 어릴 적에 사신 적도 없으시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굳건한 결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굳건까지 할 만큼 거창한 건 전혀 아니었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건 뭐 사람마다 저도 저를 포함해서 그 경험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겠죠. 뭐 어떤 이유에서건 그때까지 정말 군대 가기까지 한 번도 해외에 나갔던 적이 없었고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잖아요. 저 카투사를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험 봤었어요. 지금은 뭐 토익 시험 여전히 저 다음 해부터인가 토익으로 바꿔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시험을 막 국사, 뭐 영어, 뭐 윤리 뭐 이런 걸 봐가지고 했었어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정작 가고 싶어서 거기를 가는데도 가고 나서는 집에 가기 바쁜 거예요. 내가 카투사를 갔을 때에는 가겠다고 했을 때에는 단순히 그 기간을 편하게 보내기 위함으로 가는 건 아니었었거든요. 나는 당시에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를 나에게 있어서 그때 당시 26개월을 그냥 보내지 않고 또 하나의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정작 가고 나서는 주말마다 집에 가기 바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었고 거기서 여러 경험을 쌓고자 했어요. 그걸 원했고 좋아했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더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 좁아서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닌 좀 더 큰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철없는 또는 뭐 설익은 생각이지만 그게 뭐 행동으로 이어졌었던 거고 당시에도 이제 왜 그런 결정을 하냐라고 했지만 지나고 나면 그렇게 정말 대단한 결정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했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게 이어졌습니다. 아까도 이 질문 한번 얘기해야 했는데 영어로 I would rather regret the thing that I did than the thing I've never tried. 근데 그게 저에게선 진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준청 선배님과 그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고요. 선배님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확실히 저희 각자의 진로, 방향성 이런 것들을 많이 얻어가는 자리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청 선배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청 유익했고요. 사실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찾아온 자리이기도 했는데 삶의 전반적인 애티튜드나 그런 것이 굉장히 본받을 만한 점이 많으셔가지고 되게 인사이트를 많이 가져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진출과 관련해서 고민이 꽤 있었는데 오늘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저질러 보고 후회하는 것이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 진출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굳건해진 것 같습니다. 선배님께서 미국에 성공적으로 생활하시고 정착하시고 커리어적으로도 사실 많이 이루셨다고 생각을 해요. 선배께서 고민하면서 뭔가 느껴왔던 인사이트들,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콘텐츠도 저는 너무 좋았고 직접 뵀을 때 오는 그 생동감과 이분의 에너지를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전 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핸즈온해서 처음 해보는 콘텐츠가 좀 더 스케일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해보면 또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긴 이제 생각을 교류하는 자리인데 영상을 통해서 접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콘텐츠가 좀 질적으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핸즈온 하는 게 있으면 더 재밌는 기회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미국 계속 가려고 했었는데 시기에 대해서 좀 더 빨리 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다짐은 좀 더 굳건해졌다? 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더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해주셨던 말씀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훨씬 더 크게 후회할 거라고 생각을 저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좀 리프레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후배님들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시고 미국을 찾아오세요.